그냥 책하고만 열심히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너 무슨 일 좋아하니?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도 해봐라. 가까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라 뭐라도 해봐라. 그 지원자 중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흥미를 찾아야 될까요? 너무 바보스러운 질문 같긴 한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무슨 흥미예요? 어디에 흥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흥미가 있어야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뭐 지식을 공부하든 자격증을 취득하든 할 텐데 흥미 영역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지원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놀랍긴 했는데 흥미를 본인이 뭘 흥미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나? 그 흥미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야, 너는 도대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려면 지금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 아마 프레디저 카드? 이런 거에서 흥미를 가지고 뭘 한다. 뭐 거기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흥미를 찾아가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지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에 관심 있냐? 사람에 관심 있냐? 데이터에 관심 있냐? 사람에 관심 있냐? 이런 건데 그거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떤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조합을 하는 게 프레디저 카드로 직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직무 예측을 하거나 이런 건데 또 있어요.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시, 청각, 후, 미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새로 제안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갯벌에 갔다는 쳐요. 먼저 청각적인 정보만 한번 생각해보죠. 자, 뭐가 들릴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갈매기 소리? 갈매기 소리, 또 시각? 청각. 청각? 그럼 파도 소리?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갈매기 소리.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네, 그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선생님은요? 백고동 소리 말고. 백고동 소리. 뭐 기차 소리? 기차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사그락거리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뽁뽁뽁 하는 소리 들릴 수 있죠. 물방울 생길 때.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가 이렇게 사용될 때, 싹거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옷깃이 스치는 소리.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하는 걸, 어떤 걸 기억하느냐에 따라서는 관심도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일단. 누구는 사람 쪽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 누구는 물건 쪽에서 나는 관심, 누구는 생물 쪽에서 나는 관심, 누구는 저 무생물 쪽에서 나는 관심, 이럴 수 있죠. 자, 이제 시각 정보를 볼까요? 저는 딱 보면은 갈매기 보이고요, 배가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구름, 하늘, 모래, 그냥 갯벌,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개,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또 사람도 보일 거예요. 자, 또 뭐가 보이세요? 등대. 수평선. 바다 위로 이렇게 넘실대는 물결.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했잖아요. 이제 미각은 또 뭐가 있고, 나 촉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네. 가단내음 도 느껴질 거고, 또 음식 냄새도 느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기억하는 게 있고, 관심 갖는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찾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물학적 정보거든요, 그거는. 바이오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난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흥미 영역이 적은 사람일수록 우선 오감에 집중해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열어가는 거죠. 차츰차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건 어려서부터 사실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귀 다 오감을 닫아버리고 그냥 책하고만 열심히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너 무슨 일 좋아하니?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도 해봐라. 가까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를 뭐라도 해봐라. 이런 피드백보다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감에 집중해서 네가 관심 보이는 영역에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럴 수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의 결핍을 만들어야 돼요. 결핍. 없어야지 채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우려고 노력하면은 어디로 가지는지 가지겠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운동장에도 도서관에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손이 닿겠죠. 또는 뭐하고 놀고 있겠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의식, 직업의식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으로서의 직업인데 우리가 생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직업을 갖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틀에서 생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갖는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약간의 철학적인 자기 가치관적인 요소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와 맞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연결시켜서 조금 높은 단계에서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